네, 하우소 작은 우주 몸이라는 책입니다. 한국 헤르만 헤세에서 나왔고요. 글은 이영민 씨가 쓰고 만화는 이준희 씨가 그렸다고 하네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거는요. 어, 좀 아이들에게 흥미있는 내용을 아이들의 수준으로 전달하려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책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될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서 읽어보게 됐어요. 아이들한테 설명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아이들이 이런 책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좀 교수학습에 많이 사용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우선 대화체로 되어 있는 만화책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았고 저희가 육아휴직 중인데 이렇게 사실 복잡한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좀 어지럽기 때문에 간단하고 금방 읽을 수 있는 책을 좀 여러 권 읽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 좀 깊고 좁은 지식 말고 얕고 넓은 지식이랄까? 그런 지식을 좀 더 많이 채워서 아이들한테 좀 전달할 수 있는 링크를 많이 만들어 놓는 의미에서 이런 책 읽기를 하게 됐습니다. 이 책은 우선 만화책이 좋은 거는 대화체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나 이런 게 나와서 도입을 하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면 도입 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좀 재밌고요.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재밌었던 부분이나 제가 몰랐던 거, 이게 초등학교 필독서인데도 모르는 게 참 많더라고요. 저는 좀 좁은 내용을 꾸준히 공부하는 걸 더 좋아해서 그런지 이렇게 넓은 지식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재밌었던 부분을 나올 때까지 좀 넘겨볼게요. 여기 책의 그림을 보면은 꽤 자세하게 이런 부분에 그림이 있고 사실 만화책이긴 한데 내용 자체가 간단한 이런 대화 조금 지나면은 바로 과학적 지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책은 좀 굉장히 유익한 책인 것 같아요. 입과 혀로 음식 맛을 느끼자 나왔고요. 여기 재밌는 부분 여기 있네요. 이 맛봉오리에 대해 설명하는 게 좀 재밌었는데 혀를 자세히 보면 오돌도돌한 돌기가 있는데 여기 맛봉오리가 혀에 4,000개에서 5,000개 정도가 있다는 것을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혀에 맛봉오리가 존재한다는 것도 좀 재밌었고 이게 하루에 만들어지는 침의 양을 얘기해 주는데 콜라 한 이게 1.5리터 그러니까 하루에 만들어진 침의 양이래요. 그래서 우리 입안에 있는 침의 양이 이렇게 많은지 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하루에 침이 얼마 만들어지는지 아니? 이렇게 물어보면 좀 1.5리터라는 걸 안다면 좀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이가 씹는 순간의 힘이 자기 몸무게와 맞먹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입에 대해 배울 때 이의 씹는 힘 얼마나 될까? 자기 몸무게와 같은 그런 힘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이 충치가 생기는 과정은 제가 뭐 단 걸 먹으면 생기지라고 생각했는데 음식 찌꺼기에 뮤턴스라는 세균이 붙어서 녹말이나 당분과 만나 덱스트린으로 변하면 덱스트린이 입에 딱 달라붙어서 치석을 형성하고 그 치석이 발효해서 산을 만들어서 치아를 부식시킨대요. 이걸 보면서 스케일링을 빨리 해야 되겠구나. 스케일링이 사실 치아를 더 건드리는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자주 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여기선 우리 몸의 5가지 감각이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오감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도 나오잖아요.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청각은 얼마나 예민하냐면 1천만 분의 1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2가지 소리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감각이 예민하다고 하고요. 시각은 인간은 외부 정보의 80%를 눈을 통해서 얻는데 망막에는 1억 개의 세포가 있으면서 우리의 눈은 1천만 가지의 색을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이 굉장히 예민하고 우리의 감각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촉각은 얼굴은 1cm 높이에서 뺨 위로 떨어진 벌의 날개의 무게를 느낄 만큼 민감하대요. 그래서 얼굴의 피부가 촉각이라는 게 얼마나 예민한 건지
그리고 미각은 설탕 한 숟가락을 8리터의 물에 섞어도 그 맛을 알아낼 수 있을 만큼 예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각은요. 인간의 후각은 미각보다 훨씬 더 예민해서 약 1만 개의 냄새를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냄새나는 물질이 신선한 공기 속에 300억 분의 1만큼만 섞여 있어도 300억 분의 1이면 전 굉장히 소량이잖아요. 섞여 있어도 인간의 코는 그 냄새를 맡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보면은 진짜 후각이 제일 예민한 것 같아요. 1천만 가지, 1만 가지, 1만 가지. 그쵸? 여기 간과 쓸개에 대한 속담이 나와요. 이 부분도 좀 재미있는데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혹은 간담이 서늘하다 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 이랬다 저랬다 하는 행동.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간담이 서늘하다. 간과 이제 담은 쓸개 담자인데 아주 가까운 곳에서 서로에게 필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옛 조상들은 이러한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지혜를 속담에 담아냈다고 하지요. 그래서 간과 쓸개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알려줄 때 이것이 이 속담을 통해서 얼마나 가까이 있으며 서로의 역할을 좀 설명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남성은 요도가 길어서 오래 참을 수 이거는 좀 그냥 넘겨야겠다. 꼬르륵 뿡 몸에서 나는 소리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우리 왜 배에선 꼬르륵 소리가 날까요? 여기 보면은 위가 연동 운동을 시작하고 음식물 대신에 윗속에 공기가 이리저리 움직인대요. 여기서 배고픈데 속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오니까 위가 막 움직일 때 공기가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작은 창자로 보내질 때 나는 소리가 꼬르륵 소리래요.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은 위가 정상적이라는 증거랍니다. 그럼 뿡 방귀 소리는 어떻게 날까? 더럽지만 아이들이 즐거워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루에 10회에서 15회 정도의 방귀를 뀌는데 방귀 속에는 무려 400가지나 되는 물질들이 있대요. 방귀 냄새가 고약한 것은 인돌이나 스카톨 같은 물질 때문인데요. 이런 물질은 음식 속에 단백질이 분해될 때 자주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단백질 음식을 많이 먹으면 생긴다는 거죠. 방귀 냄새는 먹는 음식과 관계가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가스양이 많아서 밀어내는 힘이 세서 소리는 크지만 대신 냄새가 적게 나는 방구가 나온대요. 그러나 단백질, 특히 육류를 막 섭취해서 방귀를 뿡 끼면요. 가스양이 적어서 소리는 작지만 냄새가 아주 지독한 방구가 나온다고 하네요. 재밌죠? 몸에서 소리를 내는 동물들이 또 있어요. 코를 고는 침팬지. 사람처럼 누워서 자는 동물은 코를 골기도 하고요. 딸꾹질을 하는 다람쥐. 다람쥐의 딸꾹질은 자기 보호장치래요.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위협한다고 하네요. 되새김질하는 소는요. 트름을 하면서 메탄가스도 나오게 되고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다시 씹게 된대요. 이건 좀 알고 있는 내용이네요. 여기 보면은 세포는 현미경으로 보이는데 세포는 눈으로 볼 수 없어?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굴신경세포는 길이가 1m나 돼서 그냥 봐도 잘 보인대요. 한번 봐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신경이 전달되는 속도는 생물마다 다른데 여기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사람은 1초에 약 120m만큼의 속도로 신경이 전달이 되고 개구리는 1초에 25m 정도밖에 신경이 빠르게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더 느리게 전달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발을 같이 담그면 사람 뜨거워 하고 나올 때 개구리는 아직 신경이 다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좀 재밌었어요. 그리고 뇌세포는 쓸수록 죽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합니다. 열심히 써야 되겠지요.
그리고 사람의 뇌 신경세포는 1년 이내에 다 만들어진다고 해요. 아, 돌까지 아이를 기를 때 정말 자극을 잘 줘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 그림이 좀 간단하지만 운해잔에 연결된 걸 아주 간단하게 잘 표시한 것 같아서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고요. 여기 두근두근 심장이 뛰어 심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심장에 대해서 이제 뭐 스무고개처럼 몇 가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방아 같은 소리, 고동 소리, 주먹, 가슴 무엇과 연결된 건가? 이렇게 퀴즈처럼 내서 우리 몸에서 뭐랑 연결되어 있는 건가? 했을 때 심장을 맞추는 그런 질문을 해도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 피망이 나오는데 심장이랑 피망이랑 크기랑 이런 게 좀 생김새도 닮은 것 같아요. 심장의 길이는 12cm고 무게는 250에서 300g 정도라고 하네요. 잠을 잘 때 코골이와 하품을 하는 이유인데요. 잠을 잘 때 혀가 느슨해져서 인두가 있는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면 혀가 어딨죠? 여기서 혀가 인두가 있는 공간으로 밀려 들어가면은 목젖이 이렇게 좁아진 기도로 공기가 지나면서 이 목젖이 떨리면 소음이 생긴대요. 이게 코 고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몸속에 공기청정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코 속에 있는 털과 점막이 숨을 쉴 때 들어온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걸 공기청정기라고 표현했는데 이 표현 방법도 좀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뼈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기일 때 뼈가 350개쯤에서 이제 어른이 돼가면서 206개로 거의 한 150개가량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 붙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한 것도 좀 재미있네요.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여기 표시를 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음, 진짜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재밌어요. 추우면 왜 털이 곤두서면서 소름이 돋지? 라고 나오는데 털은 누웠다 서었다 하면서 체온을 조절한다고 해요. 그래서 털이 눕게 되었을 때 이제 구멍이 생기고 구멍으로 이제 땀이 나오겠죠. 털이 누워서 구멍을 넓히면 땀이 나와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체온이 내려가게 되는 거고 털이 딱 곤두서게 되면 땀구멍이 좁아지기 때문에 몸 속의 열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이제 막아서 체온이 올라가게 된다고 하네요. 이 책은 그냥 도서관에 가서 재미있어 보이고 제가 생물을 좀 어려워하는 편이라서 한번 골라봤는데요. 이 책은 초등학교 통합 1, 2학년군 과학 5-2, 5학년, 중학교 1학년 과학 3학년 내용을 다 담고 있는데
뭐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학생들이 읽었을 때, 뭐랄까, 단어에 대한 뜻이나 그런 과학의 전체적인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잡아줄 수 있는 책이라서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은 뭐 놀라운 뇌부터 쭉 원리과학, 지구과학, 생활과학, 첨단과학, 생물 이렇게 여러 파트가 있는데 한 번씩 다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다음에 또 책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